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원과 부채꼴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하고 부채꼴 중에서 우리는 부채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용어들 아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핸드폰에 보면 와이파이 기호가 있다면 그렇다고 그죠? 와이파이 기호 이 모양은 어떤 도형을 이용하여 그릴 수 있는지 판단해 보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확대를 해보면 그대로 선을 따라 그려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모양을 그릴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다 그죠? 좀 작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겠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이스크림 모양, 옆에서 본 거 그죠? 자, 그 밑에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선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한다. 자, 원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한 번도 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본 적은 없다, 그죠? 초등학교 때는 원을 그냥 동그란 모양 이런 걸로만 배웠지만 중학교부터는 이 원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죠?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면 위의 한 점, 이 한 점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에 있다. 이 일정한 거리는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반지름이라고 하고 모든 점들을 모았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점을 막 모아 놓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선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사실 그거는 선이 아니라 점들의 모임이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확대를 해보면 그 선은 선이 아닌 게 되고 결국엔 점으로 보일 것이다. 나중에는. 자, 그리고 점 O가 원의 중심일 때 이 원을 원 O로 나타낸다. 대부분 수학 책이라든가 교과서 문제집, 그 다음에 우리 기타 관련한 읽을 도서에 보면 원의 중심을 대부분 O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원 O 위에 두 점을 잡으면, 자, 여기 보세요. 원 O가 있습니다. 그죠? 두 점 A와 B를 잡았다. 그죠? 이 두 부분을 각각 여기 이쪽 부분 호라고 얘기합니다. 두 점을 잡으면 원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얘와 얘를 이렇게 탁탁 점을 찍어보면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으로 나누게 되겠죠. 이만큼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을 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은 쪽 부분을 대부분 호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건 조금 이따가. 그리고 이 두 부분을 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 끝점이 A, B인 호를 호 A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호 AB, 이렇게 호 AB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겠습니다. 원 위에 두 점 C와 D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다, 그죠? 이 직선을 우리는 할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선. 자, 할선의 뜻이 나왔다, 그죠? 호 AB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네요. 직선 AB와 약간 다르다, 그죠? 직선 AB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선분 AB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하지만 호 AB는 위에가 좀 구부정하다. 자, 다시 돌아와서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을 현이라고 한다. 현. 자, 그러면 할선과 현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보세요. 할선은 직선이다, 그죠? 할선은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현은 선분이다, 그죠? 다르다, 그죠? 그래서 양 끝점이 A와 B인 현을 현 AB라고 한다랍니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그 원의 지름이다. 한번 그어볼까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을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이것은 지름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다. 그죠? 자, 그리고 원O에서 두 반지름 OA, OB, 호 AB로 이루어진 도형을 부채꼴 AOB라고 한다. 자, 보세요. 두 반지름 OA, 그 다음에 OB, 그 다음에 호 AB 이렇게 부채 모양의 도형이 하나 생겼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부채꼴이라고 불러주고 수학적으로 부채꼴 A, O, B 다 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때 두 반지름 OA와 OB가 이루는 각 AOB 어디 있죠? 각 AOB 여기 이 각이다. 그죠? 이 각을 부채꼴 AOB의 중심각 또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라고 하고 호 AB를 각 AOB에 대한 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중심각의 정의가 나왔다. 그죠? 이렇게도 불러주고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 CD 여기 있네요. 현 CD 그 다음에 호 CD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활골이라고 합니다. 활골, 활 모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활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겠어요. 어디가 헷갈리냐면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죠. 텍스트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넓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서로 합동이므로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같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왼쪽, 여기 1번이라고 할까요? 자, 1번 부채꼴하고 2번 부채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부채꼴과 2번 부채꼴을 보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 그죠?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 그죠?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당연히 이 호의 길이도 이 중심각만큼 벌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부채꼴이 있다면 이 중심각을 좀 더 크게 볼까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좀 더 크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럼 보세요. 중심각의 크기가 커졌잖아. 그죠? 그와 비슷하게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니까 그에 따라서 호의 길이도 커질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당연히 호의 길이가 같겠죠. 그러면 이 두 1번과 2번 부채꼴은 서로 호의 길이가 같고 요 안에 있는 이 넓이도 같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한 원에서 호의 길이 또는 넓이가 같은 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길이가 서로 같다. 호의 길이와 넓이가 같은 두 부채꼴에 대해서는 중심각의 크기도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죠? 자, 함께 하기를 봅시다. 이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하고 넓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원형 색종이를 반으로 3번 접은 자 보세요. 얘를 한번 접었죠. 그럼 또 반 접고 또 반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쳤습니다. 펼치니까 몇 개의 부채꼴이 있냐면 8개죠, 총. 자, 그래서 보세요. 각 AOC 찾았나요? 각 AOC 여기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각 AOD 여기 있다, 그죠? 자, 이 두 개의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각의 크기는 각 AOB 크기의 몇 배인지 말해 보자. 자, 각 AOB가 어디 있죠? 다른 색깔로 각 AOB가 AOB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 녹색 각의 크기의 몇 배인가? 자, 볼까요? 빨간색, 즉 각 A, O, C는 녹색의 두 배다, 그죠? 두 배, 두 배. 그 다음에 각 A, O, D 여기 파란색 각은 녹색 각의 세 배가 되겠죠? 그죠? 3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보세요. 호 AC. 자, 호 AC도 한번. 자, 호 AC는 여기 이렇게 있네요. 호 AC와 호 AD. AD는 요만큼이다, 그죠? 그 다음에 호 AB. 호 AB 길이는 여기 요만큼이다, 그죠? 그죠? 호 AC와 호 AD의 길이는 각각 호 AB의 길이 몇 배인지 말하여 보자. 호 AC는 호 AD의 두 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호 AD는 호 AB의 세 배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워볼까요? 자, 지우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봅시다. AOC. 자, AOC 여기 이 넓이다, 그죠? 그 다음에 AOD. AOD 여기 이 넓이다, 그죠? 자,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넓이는 부채꼴 AOB 이만큼이다, 그죠? 이게 몇 배냐? 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 두 배와 세 배가 되겠다, 그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앞에 함께 하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원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두 배, 세 배가 되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중심각의 크기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도 각각 두 배, 세 배가 된다. 즉, 한 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정비례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비례식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하고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해보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 사이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같다. 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원에서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의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 3번을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 보세요. 다음 그림에서 x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만큼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이 하나 있고 여기는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인 부채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인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중심각의 크기가 30, 중심각의 크기가 120 이렇게 되어 있죠. 4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4배. 그죠? 그러면 이 20과 x도 4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답은 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비례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보세요. 120대 30은 120대 30은 20대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또는 120대 20은 30대 x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어떤 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규칙이 있죠. 120대 30이라는 것은 각도는 길이하고의 비가 같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이거는 뭐죠?
이 한 부채꼴에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이쪽 중심각과 호의 길이의 비가 같다라는 거죠. 의미는 다르지만 식은 같다, 그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죠? 내향의 곱, 그 다음에 외향의 곱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은 120x는 600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므로 x는 5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비례식을 여러분들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옆에 문제도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100도 대 50도는 x 세제곱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대 3제곱 센티미터 이런 비가 성립되겠죠, 그죠? 따라서 50 곱하기 x는 100도 곱하기 3 되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약분해주면 2가 되겠고 x는 6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값은 6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어떤 의문이냐? 아니 선생님, 여기는 각도가 있는데 여기는 또 제곱 센티미터가 있는데 여기는 왜 제곱 센티미터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죠. 자, 이걸 그럼 정확하게 한번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단위 생략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내항, 자, 이때 곱하죠, 그죠? 50도 곱하기 x 세제곱 제곱 센티미터는 100도 곱하기 3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세요. 3 제곱 센티미터 이것은 말이죠. 3 곱하기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입니다. 자, 우리는 a 곱하기 a가 a 제곱으로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는 제곱이 되는 거죠. 센티미터 위에 제곱 이렇게 써주겠죠, 그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같은 수를 좌변과 우변에 나눠줄 수 있죠. 그러므로 이해와 이해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도 마찬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50x 50x 이퀄 1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계산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원과 부채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채꼴에 대해서 알아봤죠. 부채꼴을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 그 다음에 할선이라든가 현이라든가 부채꼴 AOB가 어떻게 생긴 도형인지, 중심각, 그 다음에 활꼴, 그 다음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비례 관계가 있더라,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다, 그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